돈이 없으면 노후는 지옥입니다. 이건 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바로 빈지갑이죠. 퇴직 후엔 시간이 남지만 돈이 줄어듭니다. 일할 땐 돈 때문에 바빴고 이젠 돈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오늘은 마트 장바구니 앞에서, 내일은 병원 접수창구 앞에서 우린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죠. 이 나이에 돈 얘기 그만 좀 하자 하시겠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노후의 가난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존엄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흔들어버립니다. 하지만요, 놀랍게도요. 같은 세대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웃습니다. 그들은 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준비를 한 사람들이었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돈 때문에 후회한 수많은 인생 속에서 찾아낸 7가지 생존의 지혜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5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그게 바로 내 얘기다라며 공감하셨죠.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노후 준비를 바꾸는 첫 실천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71세 김영수님은 요즘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통장을 확인합니다. 남은 잔액은 17,400원. 이번 주만 어떻게 버티면 25일엔 연금이 들어오지. 그날만 기다리며 살죠.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새벽같이 은행 앞으로 나섭니다. 그 얼굴엔 묘한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니까요. 김영수님은 말합니다. 연금날은 월급날이 아니라 생명 연장일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내일이 없으니까요. 통장에 찍힌 53만 원은 눈 깜짝할 새 사라집니다. 관리비, 전기세, 약값, 통신비 하나씩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트에선 계산대 앞에서 자주 멈춥니다. 이거 꼭 사야 하나? 손에 든 두부를 내려놓고 다시 장바구니를 정리합니다. 그럴 때면 옆에서 계산하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러울 뿐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인구 절반이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중 30%는 50만 원 이하, 병원비나 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면 돈이 아니라 숨이 모자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요,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붙잡습니다. 69세 한도연님은 매일 오전 10시에 시장 앞 의자에 앉습니다. 도시락 반값 스티커가 붙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죠. 그는 말합니다. 줄 서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까요. 주변 어르신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 반찬을 나누다 보면 잠시나마 세상 속에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김영수님은 작은 방 안에서 라디오를 켭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넘겼네. 그 말이 그날의 감사기도입니다. 때로는 정전된 밤에 초를 켜놓고 도시락 반을 덜어내며 내일은 좀 나을까? 혼잣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달력 한쪽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건 희망의 표시입니다. 오늘도 버텼다. 가난의 무게는 단순히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의 자유를 잃는다는 뜻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미안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아픔입니다. 하지만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를 걱정합니다. 옆집 할머니가 넘어졌다는 소식에 자기 밥 한 숟가락 덜어주고 편의점 커피 한 잔 건네며 힘내요 한마디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돈보다 귀한 인간의 품격이죠. 김영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초라해 보여도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부자로 남고 싶어요. 그 말에 담긴 울림은 노후의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 당신도 지갑을 닫기 전에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가난은 통장을 비우지만 나눔은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지옥은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소망이 없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돈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68세 이선자님은 약국 계산대 앞에 서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약사가 조심스레 묻습니다. 필수만 하실래요? 그 말은 늘 부드럽지만 귀에 닿는 순간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영수증을 바라봅니다. 손에 쥔 약봉지는 가볍지만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이선자님은 젊을 땐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 둘을 대학에 보내고 남편의 병수발까지 혼자 감당했죠. 그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부자면 됐지.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너무 순진했음을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문턱을 오르내릴 때마다 돈이 없다는 게 단지 불편이 아니라 존엄의 상처가 된다는 걸 느끼죠. 돈이 없다는 건 아파도 사람답게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눈을 돌렸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다 보면 옆자리 환자가 비싼 약을 처방받으며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나도 저렇게 받고 싶다. 그런 자신이 싫어 눈을 감아버립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이유로 진료나 검사를 미룬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의 격차는 결국 돈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병을 늦게 발견하고 병을 늦게 고치면 삶이 더 빠르게 달아갑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말하죠. 괜찮아요. 참으면 돼요. 하지만 그 괜찮아요 속에는 가난한 사람만이 아는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이선자님은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몸을 돌볼 돈이 없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라디오에서 들려온 한 문장에 귀가 멈췄습니다. 몸은 당신의 마지막 집입니다. 무너지면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선자님은 동네 보건소 무료 진료를 찾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줄을 서서 기다리며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했죠. 누구나 나이 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15분씩 마을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리가 내 약이에요. 그 말에 담긴 웃음은 오래된 체념을 밀어냈습니다. 돈이 없다고 존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존엄을 지키려면 스스로를 아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 보건소 문을 두드리는 일,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선자님은 요즘 매일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 아직 괜찮아.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은 값으로 못 매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지만 그 안엔 힘이 있습니다. 진짜 존엄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약값이 부담스러워 망설였다면 그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걸음 한 걸음, 미소 한 번이 당신의 약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자존심은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현실, 돈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74세 정창호님은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휠체어를 밀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병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자식 셋이 번갈아 병문안을 왔지만 그들의 얼굴에선 안쓰러움보다 계산이 먼저 보였기 때문이죠. 아버지, 요양병원은 보험이 되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요? 누구도 아기는 없었지만 그 말에 정창호님은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때 가족은 정으로 사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젊을 땐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며 자식 셋을 키웠고 비 오는 날에도 학원비를 밀리지 않게 보내며 우리 애들은 절대 돈 걱정 안 하게 하리라 다짐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정이란 단어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가족의 대화는 안부보다 비용을 먼저 따집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62%가 자식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이 경제적 부담이었죠. 가족의 사랑조차 돈 앞에서 무너진다는 말,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돈보다 마음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마음에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나이. 정창호님 역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요, 가족이 모두 그렇게 차가운 건 아닙니다. 77세 김문자님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둘은 각자 가정을 꾸리며 바빠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섭섭했지만 내가 외로움보다 미움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로 했죠. 매달 10만 원씩 손주 이름으로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돈으로 케이크라도 사 먹으라는 메모를 함께 넣었죠. 그 작은 마음이 가족의 대화를 바꾸었습니다. 명절이면 손주가 먼저 전화해. 할머니, 저 오늘 적금 넣었어요. 라며 웃곤 했죠.
김문자님은 말했습니다. 돈은 사랑의 대체품이 아니라 마음의 매개예요. 조금이라도 나누면 관계가 다시 따뜻해지더군요. 가족은 피로 이어졌지만 유지되는 건 결국 관심입니다. 관심이 끊기면 피도 식습니다. 돈이 가족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이 마음을 잇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정창호 님도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식이 찾아오면 밥상 위에 조용히 봉투 하나를 올립니다. 나중에 손주 학용품 살 때 써라. 그 한마디에 자식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대단한 액수가 아니어도 그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 표현이 돈이든 손편지든 작은 반찬 한 통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주고받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가족은 결국 서로의 삶을 나누는 연습을 통해 다시 가까워집니다. 오늘 하루 자식에게 힘들지? 한마디 먼저 건네보세요. 그 대화 하나가 가족의 온도를 되살립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마음이 담긴 돈은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창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와 이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혹시 지금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마음의 문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열립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돈보다 더 깊은 상처, 외로움과 단절의 현실로 이어가겠습니다. 70세 윤정희님은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놀이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 소리는 이제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의 소리 같았죠. 남편은 몇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멀리 이사가며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뤘습니다. 가끔 오는 메시지는 엄마 잘 지내시죠? 한 줄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방 한쪽엔 예전에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경로당 여행 때 단체로 찍은 사진인데 이젠 그중 절반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회비를 내야 해서 몇 번 빠졌더니 자연스럽게 단톡방에서도 이름이 사라졌죠. 그때는 그저 돈이 아까워서 안 나갔는데 지금은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슬프지 않게 담담했습니다. 실제로요, 65세 이상 노인의 3명 중 1명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을 갉아먹는 질병이죠. 미국의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심장병과 치매 위험을 각각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노년의 면역력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력 말이죠. 윤정희님은 어느 날 저녁 불 꺼진 방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도 혼자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혼자 있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지. 그날 이후 그녀는 라디오를 친구라고 부르게 되었죠. 작은 목소리 하나가 그녀의 삶을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다음 주부터 윤정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무료시 낭송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화장대를 열었습니다. 이 옷 너무 화려한가? 하며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죠. 행사장에 도착하니 처음엔 눈치가 보였지만 한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혹시 윤정희님 맞죠? 지난번 모임에서도 뵀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세상 속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후 윤정희님은 매주 낭송회에 나갔습니다. 책 한 권을 낭독하며 울고 웃다 보면 그 시간만큼은 외로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들려질 때 살아 있습니다. 외로움은 고립이 아니라 연결의 끈을 놓은 상태일 뿐이죠. 먼저 손 내밀면 세상은 다시 손을 잡아줍니다. 오늘 하루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잘 지내?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뿐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도 바꿀지 모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으면 겪게 되는 또 다른 현실, 건강과 병원비의 압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72세 박명수님은 요즘 무릎이 유난히 시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뚝 하는 소리가 들리죠. 하지만 병원 가는 건 늘 미루게 됩니다. MRI 검사비가 20만 원이라던 말이 자꾸 떠오르거든요.
그 돈이면 한 달 약값이 되는데. 그는 결국 또다시 진통제를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박명수님은 평생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40년을 버티며 가족을 먹여 살렸죠. 아플 틈이 없었지. 그런데 이제 일은 없고 병만 남았네. 그의 목소리엔 씁쓸한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의료비는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노인의 3명 중 1명이 돈이 없어 병원을 미루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죠. 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입원실간병 비비급여 치료비는 여전히 개인 부담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돈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아파도 그냥 참고 살자고 말합니다. 박명수 님도 결국 그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낫겠지.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무릎을 거의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비가 5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죠. 그때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좀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술 후 입원한 병실엔 6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밤마다 옆자리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간호사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같은 병인데도 옆 병실 1인실에서 간병인과 함께 웃는 환자의 모습이 유난히 선명했죠. 돈이 이렇게 사람의 품격을 가르는구나. 그는 그날 이후 가난의 진짜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퇴원 후 박명수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며 이건 내 인생 재활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처음엔 3층도 버거웠지만 지금은 10층까지 오르며 미소를 짓습니다. 돈이 없다고 몸까지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내 몸이 아니라 내 의지의 문제야. 그의 얼굴에는 다시 살아있는 기운이 돌았습니다. 몸은 결국 당신의 집입니다. 무너뜨리면 어디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습관, 그게 바로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 하루 약값보다 먼저 운동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TV 앞에서 10분, 창가에서 5분이라도 좋습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돌보는 만큼 반드시 답을 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이 무너져야 돈의 진짜 가치를 깨닫는다면 그건 너무 늦은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아끼는 게 가장 현명한 저축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늦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대비와 재정 전략의 필요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67세 김현숙님은 퇴직 후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감정을 배웠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계산하다 보면 이 돈이 언제 바닥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젊을 땐 월급날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잔고 확인이 무섭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만든 적금은 금세 줄어들었고 남은 건 국민연금 60만 원뿐. 하지만 생활비는 매달 1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김현숙님은 결국 매일 계산기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콩나물 반만 사야겠다. 그녀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중반 이후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3년 안에 저축을 모두 소진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버겁고 대부분은 자식 도움이나 빚으로 버티는 실정입니다. 노후의 경제 불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잃는 일입니다. 김현숙님은 그 자유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친구가 병원비 마련이 안 돼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배워야겠다. 내 돈을 지키는 법을. 그날 이후 김현숙님은 매일 오전 9시에 노트를 펼칩니다. 처음엔 가계부를 쓰는 것도 낯설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생활 재정표를 만듭니다. 수입은 연금, 지출은 식비공과 금의료비, 그리고 남는 돈을 나를 위한 저축으로 적어두죠. 이건 내 마음을 지키는 통장이야. 그녀는 숫자를 볼 때마다 불안 대신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금융교육에도 등록했습니다. 안정형 투자 적립식 ETF, 연금 분산 수령 같은 어려운 용어가 처음엔 낯설었지만 강사가 한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돈이 당신 편이 됩니다. 그날 이후 김현숙님은 매달 커피 한 잔 값을 투자에 보태며 작게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매달 배당금 몇만 원을 받습니다. 그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 돈은 희망의 증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단순히 삶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를 책임지는 힘입니다. 그 힘을 키우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꾸준히 모으고 무엇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노후 대비입니다. 오늘 하루 통장을 들여다보며 후회 대신 다짐을 써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내 돈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짐에 맞는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불필요한 자동이체 하나를 끊는 것, 하루 1,000원씩 저축하는 것, 그 시작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노후 준비는 타이밍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당신의 노년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돈보다 더 큰 힘, 사람의 온기와 관계의 가치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83세 최경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손녀가 오는 날, 친구가 전화해주는 날, 햇살이 예쁜 날. 그 동그라미는 누군가와 마음이 닿았던 날의 표시입니다. 이건 내 인생 기록이에요. 혼자 산다고 외로운 건 아니에요. 그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울 뿐이죠. 젊었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나중에 보자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 나중이 오고 나니 곁에 남은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으면 쌓이지만 사람은 모으지 않으면 흩어지더라고요.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이라고 답합니다. 병보다 가난보다 연락 올 사람이 없을 때의 공허함이 가장 힘들다고 하죠. 노년의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건 재산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우리를 지탱하는 건 돈의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입니다. 최경의 어르신은 얼마 전 이웃 박정희 님과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함께하면 덜 힘들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서로 맛을 보며 웃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둘은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된장찌개를 함께 끓여 먹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밥맛이 돌아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강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군가와 연결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서로 기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입니다. 최경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작지만 내가 가진 인연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녀는 요즘 손녀가 오면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너무 큰 돈 벌지 않아도 돼. 사람 잃지 않으면 인생은 망한 게 아니야. 그 말에 손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세대와 세대 사이의 거리가 작게나마 좁혀졌습니다. 노후의 진짜 복지는 결국 관계입니다. 돈은 통장을 채우지만 사람은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밥을 먹던 식탁에 누군가의 젓가락이 한 번 더 놓이는 순간 삶의 온도는 몇 도쯤 따뜻해집니다. 오늘 하루 오래 연락하지 못한 이에게 안부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뿐 아니라 그 사람의 내일도 바꿔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돈이 인생을 지탱한다면 사람은 마음을 살립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죠.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이제야 알겠어요. 돈은 삶을 지탱하는 수단일 뿐 진짜 노후를 만드는 건 태도와 관계였다는 걸요. 조금만 일찍 준비하고 조금만 더 자신을 아꼈더라면 그 지옥 같던 시간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가난이 두렵다면 공부로, 외로움이 두렵다면 대화로, 몸이 약하다면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린 생각보다 더 강하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이제 우리 모두 돈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용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